반갑습니다. 룩투어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철의 왕국 가야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김해입니다. 경전철 타고 가야 해 김해라는 제목으로 도보 여행, 뚜벅이 여행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부산 이외의 타 지역에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차하여 부산 김해 경전철 사상역에서 김해로 갈 수 있고, 김해 국제공항이나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산 김해 경전철 공항역에서 김해로 갈 수 있다. 나홀로 여행 김해편은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전편에서는 연지공원역과 박물관역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부산 김해 경전철은 부산시 사상구 개포동에서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을 잇는 밀양 경전철로 2011년에 개통했다. 여기 어것은 도시철도로 거듭나는 부산 김해 경전철.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첫 번째 가볼 곳은 연지공원이다. 연지공원의 면적은 약 3만 평이고 공원 가운데 커다란 호수가 있다. 연지공원은 연지공원역에서 내리면 된다. 연지공원역은 김해시 구산동에 위치하고 부산 김해 경전철 사상역에서 19번째에 해당하는 역이다. 역 아래에는 해반천이 흐르고 역에서 우측 1번 출구로 내려오면 연지공원으로 가는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건너면 바로 연지공원이 나온다. 김해는 국제 슬로시티로 인정받았다. 국제 슬로시티의 상징물은 달팽이다. 슬로시티의 시작은 이탈리아어로 치타슬로라고 하며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을 지키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문화와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이다. 연제공원 시계탑과 연꽃 광장을 지나면 인공호수로 이어진다. 연제공원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저수지를 활용하여 1999년 개원하였으며 인공호수에는 연꽃, 어린 연 등의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수변 도심공원으로 조성되었다. 호수 둘레를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놓여져 있다. 호수 위에는 약 10m 높이의 거대한 오리가 떠 있다. 오리의 이름은 토덕이로 김해시의 대표 캐릭터이다. 토덕이는 가야시대 오리 모양 토기를 모티브로 흑토와 영문단어 닭을 한글로 표기한 덕이를 합성하여 토덕이로 장명하였다고 한다. 가야시대 당시 오리는 땅과 물, 하늘을 오가며 현세와 내세를 이어주는 신령스러운 존재이자 행복과 행운을 의미하는 길조로 여겨졌다. 연지공원의 볼거리는 음악분수이다. 음악분수는 호수 중앙에 설치되어 있으며 음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출하는 물줄기의 높이와 모양이 조절되는 분수로 2005년 만들어졌다. 음악분수는 길이 50m, 높이 30m의 부력체에 태양분수, 물결분수, 안개분수 등을 연출할 수 있는 시설과 레이저쇼의 화려한 조명, 음악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무대를 볼 수 있다. 호수를 삥 둘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호수 군데군데 수변태그 길이 놓여져 있다. 공원의 산책로는 사계절 변화하는 곳을 볼 수 있어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소소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연제공원은 벚나무를 많이 심어놓아 벚꽃이 만개하는 3월 말에서 4월 초순에는 벚꽃놀이를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김해의 벚꽃 명성지이기도 하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튤립도 비슷한 시기에 개화하면서 봄이 되면 김해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바로 이곳 연지공원이다. 버스킹 장소로도 널리 알려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버스킹 공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느끼게 해주는 연지공원은 낮도 좋지만 밤이 더 좋은 장소이다. 연지공원의 하이라이트는 밤에 펼쳐지고 그 주인공은 야간 분수쇼이다.
공원 호수에 레이저와 조명, 음악을 이용하여 분수쇼가 펼쳐진다. 분수 가동 시간은 3월에서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을 제외하고 일반 분수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20분씩 하고 음악 분수는 저녁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운영된다. 공연의 하이라이트,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악 분수가 이어집니다. 석촌 호수에 러브덕이 있다면 연지공원에는 토덕이가 있다. 연지공원 밤 호수에 떠있는 토덕이의 모습은 공원의 호수를 새하얗게 비추어주고 있다. 인도와 인연이 깊은 김해는 연지공원에 간디 동상을 세우고 간디 광장을 만들었다. 봄에 벚꽃이 피고 튤립이 화사하게 공원을 물들인 후 여름철로 접어드는 시기인 6, 7월에 향기가 아주 좋은 자기나무꽃이 핀다. 분홍빛이 감돌면서 공작새의 꼬리처럼 활짝 피어나는 것이 자기나무꽃이다. 자기나무는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합판목 또는 사랑목이라고 하며 꽃은 합판화, 사랑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합판화라는 이름은 밤이 되면 두 꽃잎이 마주보며 합쳐서 자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기나무는 밤이 되면 잎들이 서로 포개지는데 이를 두고 금실 좋은 부부를 떠올리게 된다여 결혼식장에서 많이 심어지는 나무이기도 하다. 꽃은 혼례를 마친 부부가 첫날 밤에 함께 마시는 합판주의 재료가 되기도 했다. 초여름에 연지공원에 가면 자기나무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볼 수 있다. 연지공원을 나와 사거리의 신호등을 건너 해반천 쪽으로 내려가면 국립김해박물관이 나온다. 또는 다리를 지나서 우측으로 내려가도 국립김해박물관이 나온다. 다리를 건너서 가도 좋고 해반천을 따라가도 좋다. 해반천으로 내려가서 산책길을 걷다 보면 외갈이나 병로가 보이기도 한다. 해반천을 따라 거닐면 연지공원역과 박물관역 중간쯤에 국립김해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해반천의 징검다리를 건너 계단을 오르면 국립김해박물관이 나온다. 부산에서 경전철을 타고 수로왕릉역을 지나 우측 창밖을 보면 대성동 고분군이 보이는데 여기에 조금 더 가면 박물관역이다. 연지공원에서 야간 분수쇼만 보고자 한다면 여기 박물관역에서 내려 국립김해박물관, 구지봉, 수로왕비릉, 대성동 고분군 순으로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국립김해박물관부터 가보도록 하자. 1층 가야로로 가는 길은 가야가 등장하고 발전하며 쇠퇴하기까지의 모습을 시간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부터 다양한 무늬의 토기는 먹거리의 보관, 운반, 조리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신석기 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부산 가덕도의 신석기 시대 공동묘지에서는 죽은 사람의 몸을 곱게 펴 묻었던 다른 지역의 무덤과는 달리 시신을 엄마 뱃속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로 묻는 굽혀 묻기가 많은 것이 특이한 점이다. 널무덤은 시신을 안치하는 매장 주체부가 나무늘로 된 것을 말하고 예전에는 토각묘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가야의 무덤 양식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였는데 널무덤과 가야 문화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드러난 것은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보여진다. 다호리 유적 1호 널무덤의 주인공은 당시의 유력자로 추정되는데 부장품으로 많은 양의 철기류 및 칠기류와 종류도 다양해서 양가질이 최상급이었다. 널무덤 단계에는 철로 만든 금과 칼집과 손잡이 장식이 정교해지며 거울, 옥으로 만든 목걸이 등이 더해져 이러한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나 권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민을쇠는 기마병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의장행렬과 같은 데서 창대에 끼워 사용하는 의뢰용 기구로 보는 견해도 있다. 등이쇠는 양끝으로 갈수록 철판이 넓어지는 장방형의 뼈다귀 형태이다. 가운데가 잘록하고 양쪽 끝이 넓은 모양을 하고 있다. 주로 부산, 김해 등 우리나라 동남부 지역에서 출토되었으며 소형 등이쇠는 구멍을 뚫어 노건을 메어 사용하였고 대형 등이쇠는 상자나 말 등에 실어 운반하였으며 식량, 기타 필요한 물품 등과 교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등이쇠는 당시 가야의 제철 기술을 알 수 있고 상업이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야의 철기 제조 기술은 지금의 반도체 기술을 연상할 수 있다. 당시 철은 최첨단 소재였으며 철을 다루는 기술은 국력과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야의 여러 유적에서는 철기 제작과 철을 매개로 여러 국가들과 교류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거점 지역으로서 발돋움했을 가야의 모습을 그려본다. 비단 철과 철기 제작뿐만 아니라 가야의 귀걸이, 금관, 허리띠,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에 멋을 담아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박물관에 전시된 토양성은 1998년 발굴 당시 조개더미의 단면을 보존하려고 얇게 떠낸 것으로 조개더미의 깊이는 6m 이상으로 모두 17개 층이며 조개더미는 기원 전후부터 삼국시대까지 만들어졌다. 조개더미에는 토기, 뼈로 만든 도구나 장신구, 동물뼈, 조개 껍데기, 옷구슬과 철로 만든 물건 등이 나와 가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람이나 동물 등 특정 사물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토기를 상형 토기 또는 이형 토기라 한다. 가야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뿔잔 모양, 수레바퀴 모양, 배 모양, 말을 탄 사람, 쥐 모양 등 여러 가지를 본떠 만든 토기는 주로 무덤에 들어가는 부장품으로 만들어졌다. 짐승의 뿔을 이용해 만든 뿔잔은 쉽게 썩기 때문에 흙이나 금, 은과 같은 금속을 이용해 만든 뿔잔은 썩지 않고 오래 보존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대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흙으로 빚어 구운 뿔잔이 처음 나타났다. 마리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가야시대의 토기로 굽다리 위에 U자형의 뿔잔을 올려놓고 그 양쪽에 수레바퀴 한 상을 배치한 모습이다. 바퀴의 중앙에 구멍을 뚫어 수레바퀴가 실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가야인의 뛰어난 토기 제작 기술과 미적 감각을 잘 보여주는 토기이다. 지금까지 가야 지역의 무덤과 구덩이에서 나온 배 모양 토기는 총 7개이다. 창원 현동 387호 무덤에서 나온 토기는 굽다리 위에 배를 올렸는데 배의 앞뒤가 분명하게 구분된다. 배 바닥은 뾰족하고 앞뒤에 파도를 막을 수 있는 판을 높게 세웠다. 가야는 철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여러 지역은 물론 중국, 일본과 교역을 하였다. 특히 바닷길을 이용한 교역으로 봉황동 유적에서는 당시 바닷길을 오가던 배의 일부분이 발견되었다. 배 모양의 토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가야는 해상왕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야의 토기는 무덤이나 의례장소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죽은 이의 안식과 영혼의 성천 등 사후세계에 대한 바램을 담은 의례용으로도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장품과 토기는 가야의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토기는 영혼을 유래하는 것으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가야 유적에서 확인한 철 생산 시설과 고분에서 나온 집게, 망치 등 쇠를 다루는 도구는 가야가 철광석에서 쇠를 뽑아내는 기술과 새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가야는 철이 풍부하여 칼과 창, 화살이 강력하였으며 무기는 전쟁에서도 쓰였지만 용과 봉황장식으로 꾸민 큰 칼이나 긴 창 등 지위나 신분을 드러낼 때 쓰이기도 하였다. 활과 화살대, 화살통은 주로 나무나 가죽으로 만들어져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활이나 화살대가 드물게 발견되어 그 형태를 추정할 수 있으며 화살통에 담긴 화살촉이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 투구는 세로로 길게 자른 철판을 가죽끈이나 못으로 연결해 만들었으며 윗부분은 깃털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말은 전쟁에서 자주 이용되었다. 기병은 사람과 말이 모두 철갑 옷으로 중무정한 전사이다. 갑옷은 전투할 때 칼이나 화살을 맞지 않도록 몸을 보호해주는 옷이다. 갑옷은 철판 형태에 따라 비닐 갑옷과 판 갑옷으로 나뉘는데 철판을 연결할 때 가죽끈이나 못을 이용했다. 비닐 갑옷은 고구려 벽화 고분에서 볼 수 있듯이 북방 기마 전사들이 주로 입었다. 가야에서는 판 갑옷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판 갑옷은 가야 무사의 상징이기도 하다. 방어 기능이 뛰어나고 몸에 딱 맞는 갑옷을 만들려면 최고의 기술이 필요했을 텐데 박물관에 전시된 갑옷을 보면 당시 가야인의 철을 다루는 기술과 쇠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뛰어난 철의 왕국, 해상왕국 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어 역사에 사라졌다. 망한 국가의 백성들은 어디로 갔을까? 신라에 멸망되었기에 신라의 세력권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땅을 찾아 바다로 나아가거나 고구려나 백제의 땅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금강가야 제10대 왕인 구형왕이 532년 신라 북팡왕에 항복하였다. 금강가야 마지막 왕 구형왕의 정손자가 삼국 통일을 한 김유신 장군이다. 박물관을 나오게 되면 가락국기 상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형물 석재에는 수로왕의 탄생과 가야의 건국, 수로왕과 허왕우의 결혼 기사 등이 새겨져 있다. 또한 거리의 벽에는 박물관에 있는 유물과 주요 보물들을 새겨두어 거리를 거니며 가야 역사를 볼 수 있다. 상어 문양은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되어 유목민족 스키타인에 퍼져 인도까지 스며들어 힌두교와 불교에 영향을 끼쳤다. 상어 신앙은 인도 아유타국 허왕우 공주가 가라국에 와서 김수로 왕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면서 한국에 전파되었다. 박물관 우측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거리가 나온다. 수로 왕비릉이라고 적힌 방향이 구지봉으로 가는 길이다. 구지봉과 수로 왕비릉은 붙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해의 역사, 가야의 역사는 약 2000년 전 서기 42년에 여기 구지봉에서 시작된다.
서기 42년 새봄에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9간이 백성들과 함께 가보니 하늘에서 들려오길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노래하고 춤을 추면 왕을 내려보내겠다는 계시를 듣고 따라하였다. 하늘은 이에 응답하여 붉은 포자기에 쌓인 황금 상자를 내려보냈다. 수로 왕비릉에서도 구지봉으로 올 수 있다. 구지봉으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구지봉에 대한 설명문이 세워져 있다. 구지봉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잠시 서서 우측을 바라보면 수로 왕비릉 내부와 저 멀리 산 정상에 분산성이 보인다. 구지봉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황금 상자를 9간 중의 아도간이 집에 가져갔다. 상자 안에는 황금알 6개가 있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상자를 열어보니 6개 알에서 6명이 차례로 알에서 태어났다. 그 가운데 키가 제일 크고 가장 먼저 알에서 나온 아이를 가라국의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가 바로 김수로이고 다른 아이들도 또 다른 가야의 왕이 되었는데 김수로의 가야를 금간가야라 하였다. 금간가야의 수도가 여기 김해이며 금간가야는 육가야의 명주로 활동하였다. 구지봉은 육가야 시조의 탄생설화가 전해지는 곳이며 가라국 시조 김수로 왕이 태어난 성스러운 장소이다. 구지봉 구릉 정상부에 남방식 고인돌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고창, 화순, 광화 지역의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구지봉의 고인돌 윗면에 구지봉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한석봉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구지봉은 거북이가 바다를 향해 머리를 내민 모습이라 하여 구수봉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구지봉이 거북의 머리라면 거북이의 몸은 수로 왕비릉이 있는 곳을 말한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민족의 맥을 끊어놓기 위해 수로 왕비릉과 구지봉 사이를 자른 후에 길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거북의 머리와 몸이 두동강난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지금은 구지봉과 수로 왕비릉 사이를 구지문을 통하여 다시 연결해 놓았다.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얼마나 나쁜 일들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수로왕 탄생의 전설이 깃든 구지봉 옆에 허항옥 능이 있다. 구지봉에서 구지문을 통해 소나무 길을 따라 걸으면 수로왕비릉을 만난다. 김수로왕의 부인은 허항옥이며 인도 아이타국의 공주라고 전해지고 있다. 김수로왕과 허항옥 공주의 결혼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결혼 커플이다. 수로왕비릉은 평지가 아닌 언덕에 지어진 점이 특이하다. 무덤의 지름은 16m이고 높이는 5m 정도의 원형 봉토 무덤이다. 능 앞에는 가라국 수로왕비 보주태우 허시름이라고 새겨진 능비가 세워져 있다. 수로왕과 허항우 사이에 1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첫째 왕자는 금강가야 2대 거등왕이 되고 둘째와 셋째 왕자는 허항우의 성을 따르게 되어 지금의 김해허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항우의 인연으로 김해시는 인도의 아유데야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교류하고 있다. 능 앞에는 인도에서 가지고 온 파사 석탑이 있다. 수로왕비릉 문 앞에서 바라본 수로왕비릉과 우측 아래쪽에 파사석탑이 위치하고 있다. 왕비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정문인 군안문이 있고 군안문 앞쪽에는 홍살문을 세워 신성한 곳임을 표시하고 있다. 박물관역에서 내려 경원교를 지나면
김해 시민의 종과 김해 종합관광안내소가 나온다. 김해 시민의 종 위쪽 가야의 길 한쪽에 가야의 꿀잔에서 시원한 물이 솟아있습니다. 김해 시민의 종 건너편에 대성동 고분군이 있다. 대성동 고분군으로 가는 길에는 가야의 무사들이 지키고 있다. 가야의 무사는 최고무사, 일반무사, 판갑무사, 피갑무사의 형태로 조각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고무사는 고급 지휘관 격으로 하반신까지 갑옷으로 보호하고 화려한 금동제 장식과 투구 상봉에 봉을 세워 틀을 달아 용맹함을 가시하였다. 승마 체험용 기마는 국보 제275호로 지정된 기마 인물형 토기와 가야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참고하여 청동 주물로 제작하였다. 일반 무사는 현 시대 지휘관 격으로 투구의 높이가 최고 무사보다 낮고 상반신 부분만 갑옷을 입었다. 판갑 무사는 일반 사병격으로 투구와 철제 갑옷을 입었다. 피갑 무사도 일반 사병격으로 투구와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었으며 날렵하고 빠른 공격이 장점이다. 말 타고 전진하는 장군 뒤로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뒤따르는 조형물은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특히 철로 된 장수의 투구와 목가리개, 갑옷, 창가, 말머리 가리개, 말 안장 등은 대성동 고분에서 발견된 것을 참고하였다. 가야는 철의 왕국답게 철제 무기류, 갑옷, 말 가춤새 등 철기류가 많이 출토되었다. 대성동 고분 박물관은 금강가야 지배층들의 무덤 유적인 대성동 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전시관에는 왕들의 마지막 안식처, 수로왕 이전의 사회, 왕의 무덤 모습을 드러내다 금강가야에 남겨진 이야기 등의 테마로 전시되어 있다. 세계유산 가야 고분군은 총 7개이다. 여기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비롯하여 마리산 고분군, 옥전 고분군, 교동과 송영동 고분군, 송악동 고분군, 지상동 고분군,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대성동 고분군이 있는 언덕의 옛 명칭이자 별칭인 애구치라는 단어는 작은 구지봉이라는 뜻이다. 구지봉과는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다. 대성동 고분군은 길이 약 300m, 높이 20m 정도의 구릉지대로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다. 대성동 고분군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차례 발굴 조사가 있었다. 발굴 조사 결과 1세기에서 5세기에 걸친 지배 세력의 무덤 자리로 널무덤, 덧널무덤, 돌방무덤, 동무덤 등 가야의 여러 형식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대성동 고분군은 가야의 건국신화가 있는 구지봉과 금강가야 교육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봉황대에 인접한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김수로 왕릉이 있고 서쪽에는 해반천이 흐르고 있다. 고분군의 덧널무덤은 북방 유목민족의 덧널무덤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덧널무덤의 순장자의 모습과 북방 유목민족이 주로 사용하는 비닐가부, 중국 동북지방의 청동그릇 등 특히 순장은 북방 유목민족의 장례 풍습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함께 묻은 순장이 대성동 고분군에 잘 나타나고 있다. 야외 전시관에는 고분 발굴 당시 무덤 내부가 재현되어 있다. 야외 전시관은 대성동 고분군에서 발굴된 29호분과 39호분 발굴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고 전시한 곳이다. 29호 목강묘와 39호 목강묘는 100여 년 시차가 있어 무덤의 변화상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도구를 당하지 않는 무덤이라서 부장품의 내용과 배치 상태를 실감있게 볼 수 있다. 야외 전시관에서 바라본 김해 시민의 종과 김해 종합관광안내소이다. 대성동 고분군은 산책하기 좋은 장소이다. 대성동 고분군에 서 있으면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한다. 고분 주변에는 아파트와 경전철이 지나는 모습과 김해공항이 가까이에 위치하여 고분위를 오고 가고 하는 비행기의 모습이 고분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가끔씩 생동감을 준다. 고분군 산책길을 따라 걸으면
무덤을 네모 모양의 구역으로 표시하여 무덤 구역 안내판에 유물의 내용과 무덤의 특징 등을 설명하고 있어 마치 야외 박물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지금까지 연지공원역과 박물관역 중심으로 걸어봤는데 다음 편은 수로왕릉역과 봉황역을 걸어가 보자. 대성동 고분군에서 김수로 왕릉까지는 수로문을 통해 가면 도보 약 10분 거리이다. 또는 부산 김해 경전철을 타게 되면 수로왕릉역에서 내려 도보 약 12분 거리에 수로왕릉이 위치하고 있다. 수로왕릉에 도착할 때 점심시간이라 근처에 있는 가야밀면집에 들어가 밀면 한 그릇하고 이동하고자 한다. 밀면은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다. 특히 가야밀면은 부산에 밀면을 정착시킨 원조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위치한 밀면집에서 시작된 가야밀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어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및 여러 도시에서 가야밀면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하고 있다. 가야동이란 동네 이름은 과거 가야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는 부산 지역의 일부는 가야 세력권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가야의 왕도 김해를 거닐다 보니 가야라는 말만 나오면 이것저것 생각해 본다. 그럼 가야밀면 한 그릇 먹고 다음 여행지 수로왕릉을 가보자.